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최근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공격하며 나토 경계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 훈련시설에 30발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폴란드 국경과 불과 16km 거리에 불과한 곳으로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미군과 나토군이 자체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지역 인근까지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의 공격은 민간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장을 취재하던 미국인 기자 브렌트 르노가 최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르노 기자는 키우 서쪽 도시 이르핀에서 취재하던 중 타고 있던 취재 차량이 러시아군의 총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인 기자가 사망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인류 최악의 화학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을 우크라이나에 투하하는 등 모든 무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군사력에 의지한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의 한계가 보이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포파스나시 빌로시치키 경찰서장은 최근 러시아군이 마을에 백린탄을 쏟아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도 러시아가 포파스나시의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소위탄의 한 종류인 백린탄은 밀림 군사시설을 불태우기 위한 탄환류로 끔찍하고 무서운 살상력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백린탄은 산소가 고갈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소하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소화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상 연막용과 조명용으로만 사용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총 공세를 다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쓰지 말아야 할 무기까지 총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푸틴은 중국에게 도와달라며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 시진핑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사실을 반박하기에 이르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보이던 중국의 태도가 왜 이렇게 급변한 것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초 백악관이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요청했던 64억 달러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대폭 증액된 건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무기 지원도 필요하다는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비판적이었던 미 공화당 내부 기류도 급변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소식에 중국은 미국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은 갈등이 끝나지 않도록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 피해의 극대화, 유럽 대륙에 대한 군사적 통제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중국의 마구잡이식 비판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사용이 가능한 무기가 점차 떨어지고 있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중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중국에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청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블룸버그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에 요구한 것은 무장 드론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에게 답할 새도 없이 미국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을 향해 엄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를 지낸 세이어스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전을 돕기 위해 어떤 형태의 군사 지원을 한다면 미중 관계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중국을 향한 보복과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에 대한 새 압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압박을 줬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도 깜짝 놀라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를 강력하게 부인해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이 대변인은 러시아의 중국 군사장비 요청 보도와 관련해 그런 말은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펑이 대변인은 중국의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의 긴박한 상황이 고조되거나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며 양국이 협상을 통해 진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막상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군사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을 들키자 기겁하며 러시아의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러시아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러시아의 군사 지원 요청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건 중국도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미국은 중국에게 엄포를 내놓은 상황인데 중국이 러시아까지 지원하면 미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를 돕는 중국 기업에 철퇴를 내릴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했는데요. 미 상무장관은 러시아의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기업은 바로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 SMIC를 언급하며 이런 기업들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국이 제재하지 않아도 중국의 반도체는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와 같이 현재 미국은 직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러시아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인레스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의 대형 니켈 업체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중국 기업 칭산홀딩스 그룹은 지난주 런던 금속거래소가 니켈 값이 폭등하자 거래를 중단했고 니켈 선도 계약을 매도했던 영향으로 장부상으로만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런던 금속거래소가 니켈 거래 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완전 멘붕에 빠졌습니다. 앞서 런던 금속거래소는 니켈 가격이 이틀간 250% 급등하며 한때 톤당 10만 달러를 넘어서자 니켈 매매를 정지시키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거래도 취소했습니다. 이번 일로 칭산의 채권 은행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신용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식들이 일제히 대폭락하면서 중국 부호들의 재산도 하루 새 약 65조 원가량이 증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주식 모임인 골든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12% 폭락했고 이날 뉴욕 증시에서 징둥, 알리바바, 바이두도 각각 10% 정도씩 폭락하며 52주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알아서 러시아랑 같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더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실제로 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한 발언으로 미국은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편에 서서 입장을 전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버렸습니다. 즉, 회담에서 입조심하라는 얘기인데요. 또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은 현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가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국이 잘 설정해야 한다는 촉구이자 경고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 제재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동조와 협조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 계속 가까워지며 동반자 관계까지 다다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엄포에 지레 겁먹고 결국에는 러시아에게 등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